안녕하십니까. 이민 멘토 주책 콜콜콜 매주 금요일마다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요즘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관세 협상이다, 관세 얘기다라고 해서 4월 초반에 2,300까지 완벽하게 밀어놨다가 다시 한번 좀 2,450포인트 이상으로 좀 올려오는 그런 시장인데요. 지금 올라오고 나서 하루는 빠지고 하루는 올라가고 또 하루는 빠지고 굉장히 퐁당퐁당의 장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좀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종목을 바꿔가지고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좀 똘똘한 친구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주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상,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상에서는 많은 종목을 좀 상담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께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을 잠깐 좀 보고 가자면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조정의 장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조정이 아니라 2,500과 2,450 사이에 단기간 박스 조정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인 즉슨 결국에는 종목별 장세,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밑으로 한번 쭉 하니 꺾였다가 V자 반등으로 올라오지 않고요. 위쪽에서 올라왔다가 중간 지점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주도 섹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이런 시장을 정말 이끌어주는, 멱살을 잡고 이끌어주는 그런 테마의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장세로 보시면 된다. 다만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놨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이 양봉 위쪽에서 봉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좀 극히 드물다. 쉽게 말해서 현재의 장세는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은 없어요. 엄청나게 크게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라는 게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좀 본다면 굉장히 격화가 돼 있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할 만한 테이블, 그러니까 협상할 만한 주제는 테이블에 다 올려줬다. 그거를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갈등이 엄청 격화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등이 격화돼서 더 격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격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타래를 하나하나씩 풀어갈 장세가 됐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갈등이 더 이상 격화된다라기보단 어느 정도 좀 실타래를 좀 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러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별 반응이 없어요. 이제는 시장은 단기 박스권에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봐야 되는 건 뭐냐? 우리 내수 시장을 좀 바라봐야겠죠. 내수 시장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골마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수 시장, 내수 경기 침체가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갈지, 새로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수 시장을 끌어올릴지, 아니면 수출액도 관세 대비해서 자동차나 반도체가 갑자기 수요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간 것 뿐이지 앞으로의 수출망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면 이 유통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양이 많은데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갈등이 길어지게 되면 앞으로의 수출량은 조금 더 줄어들지 될지 않을지, 이런 약간 경기 불확실성적인 부분만 시장을 보면서 체크를 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시장의 앞으로의 타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요,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500에서 2,450포인트 이 자리에서 단기 박스권 종목 장세, 개별 장세로 좀 보시면 된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으로 요즘에 좀 올라가는 것들은 역시나 조선 방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 올라타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나는 좀 주가가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미디어 쪽이 훨씬 더 편안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현재 자동차나 화학 정도 뉴스에 따라서 갑자기 튀어 올라가고 위쪽
쪽으로 올라가긴 하는데요. 자동차와 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도 많고 더군다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영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반응은 안 하지만 섹터별로는 관세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와 화학은 내가 모르고 들어갔더라도 지금은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서 신규 매집을 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수급을 봐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000억 정도 매도,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700억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뭐 이번 달 내내 몇 조가 넘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거세다, 막 이런 뉴스 플로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땐 외국인들이 현재 국내 시장만 매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심지어 뭐 중국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안전자산인 금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 쪽으로 지금 자금이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는 요즘에 크지 않기 때문에요. 별로 많이 신경을 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이제 선물, 이 지수 쪽에 배팅하는 이 선물 쪽에는 오늘 보시면 한 3,300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죠. 그렇다라는 건 외국인들도 현재 2,450포인트 정도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에 매집이 돼 있구나라고 판단하면서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은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요. 2,500포인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릴 것 같고요. 그 타이밍이 언제쯤 될지는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수급적인 타이밍을 조금 예상해 본다면 그때 정도 되면은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조금은 줄어들 거고 거기에 이제 매수세가 줄어든 폼을 외국인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사주기 시작하는 타이밍일 때 어떠한 섹터를 집어가냐면 일단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의 매집이 시작되겠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현재 반도체 부분도 상당히 저점에 내려와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지셔가지고 지금부터 종목 매집해 주시는 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장은 참 요지부동이 아니라 참 왔다 갔다 많이 하죠. 뭐 주말 내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발언을 할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오늘 새벽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시장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정도는 조금 쉬어가자.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상담 시작하기 전에요. 일단 저희 상담 방송 참여 방법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안내 방송 잘 보고 오셨죠? 전화번호는 현재 이제 또 나갈 겁니다. 02-3153-2641로 지금부터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상담 외에도 유튜브 실시간 상담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요. 실시간 채팅란에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 중간중간에 유튜브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통화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알테오젠요. 알테오젠.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 너무 높게 샀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44만 원에 20%. 44만 원? 네. 아, 요거 어떻게 이렇게 고점에 또 잡으셨어요? 올라갈 줄 알고. 아, 더 올라갈 줄 알고? 예, 따라잡은 거예요. 아,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예요. 네. 그 말이 즉슨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같은 제약바이오가 현재 트렌드를 좀 만들고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알테오젠이 그러면 우리가 바닥에서 정말 10만 원도 안 되는 자리, 뭐 진짜 과거로도 안 돌아갈게요. 그냥 2024년도로 돌아가더라도 한 8만 원짜리서부터 얘가 40만 원까지 거의 5배가 올랐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게 된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테오젠이 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병원 가면은 정맥 주사라는 걸 맞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병원 가가지고 뭐 간호사분들이 정맥도 찾아야 되고 한번 주사 맞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런 이제 정맥 주사를 알테오젠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면 그런 정맥 주사를 제형 주사라고 하는 자기가 집에서 주사액만 받아가서 집에서 그냥 배에다 놓는 거예요. 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네. 예, 근데 그 좋은 기술의 주가 반영은 작년에 거의 다 됐다라고 보여져요. 기술은 좋은데 주가가 그럼 반영이 안 됐으면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8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넘어가는 5배 넘게 올라갈 때까지 그 기술력이 있었고 더군다나 작년 막판에 이렇게 밀어놨다가 올해 초반에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건 결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랑 한 4조 정도의 기술 계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에 지금 보시면 44만 원까지 올라가면 이번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장기로 보고 있어서 네네네. 예,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 그래요?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저도 알테오젠에 대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왜 사셨어요? 왜 이렇게 고점에 물리셨어요? 이런 얘기는 안 드리는데 자, 우리가 알테오젠의 피아 제형 주사, 그러니까 SC 제형 주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일단은 알테오젠의 기술적인 분석, 알테오젠이 우리가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산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에요.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내려온 지점. 그러면 이번에도 올라갔을 때 맞고 내려올 확률이 되게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44만 원, 45만 원.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그럼 현 시점에서 네. 한번 매도한 다음에 네.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번에는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는 기업은 아니라서 44만 원 지금 당장 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44만 원 근처에 올라오면 여지없이 이 종목을 다 털어내고요. 그 이상으로 가는 건 저도 못 맞춰요. 왜냐면 그건 신고가 영역이니까. 근데 얘가 다시 조정받고 30만 원대 초반 자리로 내려오면 충분히 들어갈 만하죠. 왜냐? 알테오젠이라는 회사 자체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예, 이 피아 제형 주사라는 기술은요, 물론 뭐 아스트라제네카랑 지금 계약을 맺었지만 다른 제약사랑도 충분히 맺을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머크사 때문에 얘가 8배 올라갔고 이번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30만 원에서 45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한 4만 원 정도 넘어갔을 때 그냥 거기서 좀 내가 너무 고점에 샀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거기서 이제 털어내시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을 때 30만 원 초반대 나는 그래도 길게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자리는 30만 원대 초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올라왔을 때 약손실권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요. 30만 원 초반대에서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고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네이버 네이버 19만 7천 원에 20%. 19만 7천 원에 20%. 이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보네요. 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자꾸 떨어지죠. 네, 이거 왜 떨어질까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방송 나와서 이제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솔직하게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네이버란 종목이 떨어지는 걸 모르겠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데 떨어지는데 이유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얘가 만약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와서 16만 원, 15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종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세요? 떨어지는 이유를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런 건 있어요. 이번에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라고 아시죠? 네이버 쇼핑. 예. 그게 이제 AI랑 결합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를 내놨는데 그게 신규 가입자 수가 많이 없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시장에서 좀 잘못 분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있었던 그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그냥 스마트 스토어로 이동했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죠. 기존에 예. 사용하는 사람들이 AI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답답해할 필요가 없이 네이버라는 종목이 정말 좋고 제가 말한 대로 AI 쪽에서는 정말 대장주고 거기다가 네이버가 지금 검색 엔진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앞으로. 왜냐하면 보통 지금 시청자님이 궁금한 거 검색하실 때 네이버로 검색하세요? 아니면 유튜브로 검색하세요? 반반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쵸. 네이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네이버 주주시니까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요즘에 이제 검색량이라든지 검색의 데이터를 보면은 유튜브가 네이버를 훨씬 앞질러 있긴 해요. 아, 예전에는 이제 막 뭐 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 거의 90% 넘게 네이버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유튜브가 네이버를 좀 앞서고 있거든요. 검색 추이에 대해서는. 근데 네이버가 검색으로만 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안 좋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저는 네이버를 봤을 때는 일단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AI에 대해서는 역시나 여전히 대장주라고 보여지고 거기다가 네이버 쇼핑이라는 걸 많이 키워놔서 검색 엔진에서 빠지는 걸 많이 좀 커버러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앞으로도 괜찮게 보여요. 우리나라가 웹툰 정말 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단가는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쁜 단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19만 7천 원에 사놓고 매일같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엔 지금 18만 원대.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가 바뀌니까 아, 나 이거 너무 잘못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르겠고. 그럴 때는 오히려 얘가 그러면 내가 보는 거보다는 시장에서 저평가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아, 네. 네, 제가 비단 뭐 시청자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상담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이버라는 종목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깨고 내려와서 16만 원대 후반대까지 내려와주면 진짜 땡큐죠. 그때는 지금 산 만큼 더 사도 돼요. 이 종목은. 네, 저도 그러려고. 네. 이미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절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말들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공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종목은. 아. 네. 앞으로도 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AI 산업이 또 지금 뭐 대선 주자가 AI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결국엔 네이버 같은 회사를 방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오픈 AI나 이런 걸 대응을 하려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이버가 이렇게 딱 보면 일봉으로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월봉으로 보면 정말 아직도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참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깨져가지고 16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그때 지금 산 만큼 더 실으셔서 비중 50%까지 채워도 된다라고 저는 좀 강력하게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18만 원대는 네. 비중 추가하면 안 되는 안 돼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왜 떨어지는지 저도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시장 리스크,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네이버 스토어에 대해서 뭐 초반에 잘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떨굴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비중 실지 마시고요. 투자라는 건 항상 안정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비중을 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10,000원 정도는 얼마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16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비중을 늘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종목이니까 홀딩하고 계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그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12,650원에 30%예요. 이거 어떤 뉴스나 이런 거 보고 사신 거예요? 다우데이터? 아니, 제가 네. 한 몇 달 전에 저기 차트를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이게 기업 이 내용은 괜찮은 저긴데 2년 전에 나드견 사태 때문에 그게 확 폭락한 것 같은데 맞아요. 언젠가는 이거 제자리 한번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제 투자자님의 이런 투자 기준이나 이런 걸 폄하하는 건 아니고
네. 약간 이제 저도 이제 저만의 투자 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술적인 기법 말고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때 어때 판단하냐면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생채기를 줬던 종목, 더군다나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결국에는 CDF 계좌에서 투자자들을 속인 거잖아요. 네. 뭐 다우데이터라는 기업이 속인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해외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CDF 계좌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개인들의 투자금을 다 쓸어가고 그냥 밑으로 이렇게 떨궜던 기업들은 사실은 앞으로도 투자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런 거에 이용이 됐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이 종목은 한번 올라왔을 때 그냥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2,600원까지도 솔직히 잘 보이진 않고요. 얘가 거래가 한번 들어오면 한 12,000원 초반대까지는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을 때 그냥 저는 종목 교체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종목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종목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2,500포인트, 2,60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가 있다가 현재 2,400포인트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결국엔 코스피 200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싸게 포진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싸게 내려와 있잖아요. 네. 차라리 12,000원은 올라왔을 때 약수익권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비중도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차라리 꼭 삼성전자를 사셔라라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처럼 대형주가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애들을 사시는 게 훨씬 더 투자하시기 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아티아이고요. 네. 3,970원에 비중은 79%요. 3,000 얼마요? 970원이요. 3,970원. 이거 고민 많이 되시겠는데? 3년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년 들고 있었으면 이거 매도해야죠. 매도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그때 사셨을 때 왜 어떤 거가 확 땡겨가지고 사신 거예요, 이거? 저희가 여기 납품업체인데. 근데 이 종목이 뭐 때문에 가는 줄 알죠? 주가가 뭐 때문에 올라가고 뭐 때문에 내려가는 줄 알죠? 네, 근데 지금 이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은 정책주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모든 지하철을 지하화하겠다. 아니면 뭐 GTX를 연장하겠다. 뭐를 연장하겠다. 어떠한 지하철을 뭐 만들겠다. 이러면은 뭐 대아TI, 뭐 대호 AL 이런 종목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지금은 좀 팔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본전으로 하고 수익이 0%예요, 그러면. 0%가 차라리 나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멘토님 저 이거 월요일날 올라가면 잠 못 잘 것 같아요. 근데요, 월요일날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3년을 되돌아보면요, 요 밑에 있을 때 어땠어요? 마이너스 30%, 40% 갔을 때? 저 6,000원부터 물 탔어요. 이거를 또 추가매수 하셔가지고 비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구나. 네. 이거는 저는 비중도 너무 많고 정책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님한테 진짜 천운의 기회가 따랐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네네. 모비스도 3년 들고 있다가 팔았는데 네. 20%가 올라가지고. 어떤 거요? 모비스를, 현대모비스를 네. 3년 들고 있다가 네. 본전에서 팔았는데 20%가 올라가더라고요. 그건 현대모비스잖아요. 달라요? 이게 대아TI 같은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재 야당 전 대표가 뭐 지하철에 대해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당의 현재 대선 후보자들이 여기다가도 지하철 놓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지하하겠습니다. 이러는 순간 올라가는 거고, 방금 얘기하셨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은 대형주기 때문에 한번 추세를 타면 계속 끝까지 올라가는데, 얘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지하철 얘기가 점점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 대선 후보가 지하철은 안 되고요, UAM이라고 하는 그냥 도심 항공기 쪽으로 좀 몰아가겠습니다 라는 순간 얘는 과거에 떨어졌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3년 기다린 거 내가 여기서 팔 거리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팔아라 말씀드리냐면, 일단 얘가 이 자리를 막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엔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이 4,000원 정도 레인지에서 계속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팔고 내려오는 자리라는 거죠. 제가 근데 이게 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팔았는데 얘가 월요일 날 이렇게 위쪽으로 쭉 올라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정치 테마주, 정책주에는 안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월요일 날 본 경험이 생기면 앞으로도 시청자님은 정말 이런 식으로밖에 주식을 못해서 저는 오히려 지금 본전이 왔을 때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앞으로의 주식을 트레이딩 하시고 포트폴리오 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대 모비스 때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얘는 시가총액 2,700억짜리예요. 정말 죄송한데 이거 우크라이나랑 트럼프랑 관련이 없나요? 있죠. 이것도 있죠. 철도 쪽이 있는데 저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철도를 다시 논대요. 그러면 DRTI가 들어갈까요? 거기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강력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3년 동안 기다린 게 이제 보상 심리가 일어나서 팔까 말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지금 비중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SDI 네, 24만 원에 50%. 24만 원에 50%. 아이고, 이거 사시자마자 계속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디가당 떨어지고 어디가당 올라왔나 그걸 몰라서요. 일단은 조금 제가 냉철하게 말씀드릴까요, 아버님? 이거 그럼요. 네,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얼마 가량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향 추세, 이렇게 지금 화면 혹시 보고 계신가요? 여보세요? 네, 화면 혹시 보고 계세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차트 자체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게 추세라는 거거든요. 주식이 예. 반대로 상승 추세면은 계속해서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 붙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하향 추세예요. 아직도.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가장 맞다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제가 왜 냉철하게 판단을 해드릴게요 라고 물어봤냐면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선 추가 매수해서도 안 되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뭘 해보겠다, 손절을 해보겠다,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삼성 SDI라는 종목을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SDI라는 종목 자체를 믿고 기다리면 얘는 언젠간 올라와요. 근데 그게 언젠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이 SDI 그럼 얼마가량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얘는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막 거기서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이거 빨리 팔아버리고 지금 조선이나 방산으로 가볼까? 그런 마음을 아예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 자체의 모멘텀은 괜찮으니까. 2차 전지주들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ESS랑 LF 쪽이라면 SDI는 앞으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앞에 삼성이라는 계열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SDI라는 회사가 망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주가가 더 반토막 나가지고 10만 원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을까요? 둘 다 아니겠죠. 그러면 언젠간 얘는 올라오고 현재 우리나라에 국한돼 있어서 전기차 캐즘이다, 배터리 캐즘이다, 전기차가 좀 안 팔리는 건 맞아요. 근데 앞으로 SDI가 배터리를 만들면서 꼭 전기차에만 납품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요즘에 휴머노이드 로봇들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로봇들도 지금 배터리에서 완전히 일하면 1시간도 채 일을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SDI가 만드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로봇에 한번 장착을 하면요. 7시간, 8시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주가가 지금 비싸게 들어갔건 싸게 들어갔건 문제가 아니라 얘는 정말 긴 호흡으로 본다면 나중에 충분히 다시
원형 바닥으로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이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올라가면 얼마쯤이나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라서 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몰라요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지금 안 보여요. 왜냐?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네. 아시겠죠? 조금 시원하게 상담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 종목은 아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장기 투자하면은 괜찮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50% 비중이라서 조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으신데 굳이 이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SDI라는 종목은 정말 괜찮은 종목이니까. 다만 주가가 떨어진 게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괜찮으니까 조금만 좀 버텨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장기 투자하면 괜찮아요. 이 종목은 무조건 기다리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토요일과 일요일 정말 풍성하게 강연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괜찮지만 실질적인 현장감도 좀 있으셔야 되고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수단 자체가 2,500포인트 밑에서는 분명히 종목을 갈아 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타이어가 마모되면 좀 갈아 끼듯이 우리 포트폴리오도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키로수를 가기 위해서 타이어를 갈아 끼듯이 현재는 분명히 종목 장세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똘똘한 기업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거는 아마 강연회 때 가시면 저희 멘토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강연회 안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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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종목 어떤 거세요? 지금 혹시 TV로 보시는 거세요? TV는 음소거 해주시고요. 저랑 그냥 전화통화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TV가 한 템포 정도 느려가지고요. 여보세요? 예, 그냥 저랑 전화통화만 하시면 돼요. 시청자님.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연결이 좀 잘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또 유튜브 상담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진행할게요. 원익 IPS 원익 IPS 한번 볼게요. 원익 IPS 상담 부탁드립니다. 25,900원에 비중 10%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은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은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시면 원익 IPS가 뭐 하는 기업일까요? 반도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예, 반도체 이제 세미콘 쪽, 반도체를 원료로 하는 그런 세미콘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쪽도 맞고요. 근데 이제 원익 IPS의 가장 지금 원래는 단점이 아니었는데 가장 단점이 뭐냐면 원익 계열사 자체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일단 반도체 부분에서 현재는 하이닉스보단 삼성전자가 약간은 기술력이 좀 뒤처지는 게 이미 작년에 드러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과거에는 정말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좋았었는데 갑자기 2024년도에 이제 HBM 밀리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발인 장비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밀리게 됐죠. 그래서 아마도 시청자님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들어왔을 때 이제 바닥이겠구나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봤을 때는 주식도 어느 정도 좀 오래 하신 분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중을 10% 싣기는 쉽지는 않아요. 바닥 자리는 잘 보셨고요. 다만 멘토님 바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왜 더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바닥은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닥이라고 저도 판단을 했지만 그보다 더 내려온 거예요. 왜냐? 시장이 4월 초에 밀렸으니까. 4월 초죠, 딱. 4월 초에 밀린 만큼 밀렸고요. 이 종목은 기다리시면 이번에 25,000원 정도 뚫으면 위쪽으로 더 있거든요. 위쪽으로 보시면 한 32,000원, 3만 원 넘어서까지 보이니까 저는 여기서 홀딩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욕심이 난다라고 하면 22,000원짜리 2만 원에서 22,000원짜리에서 저는 이 종목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향이라서 조금 단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그게 감산을 시작해요. 멘토님, 감산을 시작하면 만들 수 있는 양이 적어져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감산을 시작하면요. 그만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원익 IPS에서 납품하는 실리콘 계열들, 세라믹 계열들이 다시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충분히 바닥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언제 올라갈까? 왜 빨리 안 올라갈까? 이것만 안 하시면 이 종목으로는 3만 원 이상까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 포인트, 추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그 SK고요. 그 SK, 네. 네, 22만 원에 45%. 22만 원에 45%. 네. 아이고, 이거 이번에 물타기 잘못해서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오래 그러면 22만 원보다 더 높으셨다는 얘기네요. 네, 한 4년 됐고 원래 한 25만 원, 6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종목?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상담 방송을 정말 오랫동안 했지만 참 어려운 게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알려드릴 수가 없는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SK 계열사예요. 뭐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네. 뭐 계열사 되게 많잖아요. SKC. 네. 그러면 얘네들은 뭐 유리기판 재료로 올라갑니다. 뭐 반도체 HBM으로 올라갑니다. 이노베이션, SK온 배터리 사업이 좋아져서 올라갑니다. 할 수 있는데 SK라는 지주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배당은 뭐 중간 배당 정도 많이 주고 되게 많이 주는데 결국에는 자식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셋째가 잘했는데 첫째가 갑자기 못하면 그냥 SK 주가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네. 하이닉스도 잘하고 이노베이션도 잘하고 SKC도 잘하면 얘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럴 확률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주사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투자예요. 네. 우리 개인 투자에서 할 수도 없는 투자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요. 뭐 지금 본전까지 기다리자 이런 말도 저는 희망 고문인 것 같고 그냥 얘는 배당은 되게 많이 주잖아요. SK가. 그렇죠? 네, 네네. 중간 배당도 많이 주고. 근데 비중이 좀 많은 게 저는 계속 지금 한 켠에 걸리긴 하는데 이 종목은 그냥 네.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얘는 지금 추가 매수도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렇다고 단기간에 22만 원 오니까 기다리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전 양심상 그럴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자리에서 굳이 우리가 뭐하러 한 주당 10만 원씩 손해봐가면서 손절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배당이 나오니까.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자식, 둘째 자식, 셋째 자식이 한 번에 자라는 타이밍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래서 지금 45% 비중은 그냥 놔두시고요. 만약 55% 물론 다른 종목에 물려 계시겠지만 차라리 다른 현금으로 지금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낫고 이 종목은 더 이상은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되고 차라리 얘는 언제 상담을 받아야 되냐면 한 17만 원 넘어갈 때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때 다시 한번 저희 주책 콜콜콜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멘토님도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X. LS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에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 비중 15%?
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제법 쪘는데 뭐 조금씩 뭐 또 내려와서 또 되겠다 싶어서 또 하면 뭐 조금씩 해도 뭐 안 되고 네. 갈 것 같으면은 또 안 가고. 네. 이게 지금 제가 그 전에 바로 상담한 SK 혹시 보셨어요? 예, SK 봤어요. 예, 얘랑 SK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지주회사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안 좋아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LS라는 종목을 내가 한 번에 한 30억씩 살 수 있으면 해도 되거든요. 네. 왜냐면 배당금만 받고서도 뭐 1년에 몇 천만 원씩 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네.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는 건 10,000원에 사가지고 10,000원에 팔고 20,000원에 팔고 이런 게 주식인데 지주사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LS도 자회사가 되게 많아요. 뭐 LS 일렉트릭도 있고 엠트론도 있고 뭐지 LS 뭐 에코에너지도 있고 진짜 많은데 네. 그나마 방금 이제 상담 받으셨던 SK보다는 단가가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요. 네. 근데 보면 지금 얘가 13만 5천 원짜리 맞고 계속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 13만 5천 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만 5천 원, 13만 2,900원, 13만 3천 원 못 왔어. 네, 그러니까 이번에 13만 5천 원 거의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선생님 말 듣고 보니까 팔아야죠, 과감하게. 저는 과감하게 팔았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지주사는 우리가 할 만한 그런 요소가 안 돼요. 만약에 그래도 멘토님 저는 LS가 하고 싶어요 하면 얘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고점이고 13만 5천 원짜리가 고점이고 저점은 10만 원 이하예요. 9만 8천 원, 9만 9천 원이에요. 사고 싶으셨으면 10만 원 이하 단에서 얘를 트라이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나마 모멘텀이 LS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전기 전압기가 있고 거기다가 네. LS 에코에너지라고 하는 해저 터널 케이블이라는 자회사 모멘텀이 있어서 이 종목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에 LS가 조금 뭐랄까요?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 이제 구전 회장님이 또 분할 상장, 중복 상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조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얘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 또 빠져요? 네,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많이 하는 그런 멘토기 때문에 이번에 네. 13만 5천 원 가까이 딱 13만 5천 원을 기다리셔도 안 되고 13만 5천 원 가까이 왔다 하면 네. 과감하게 그냥 약 손실권에서도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 뭐 약간 손실가네. 나 좀. 예, 아, 단가가 그렇게 네. 나쁘진 않아서 요거는 조금 기다리시면 이번에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 아, 그래서 자꾸 갔다 하면은 희망을 조금만 가지면은 막 또 내려오고. 맞아요. 이게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아, 예, 딱 내 매수가 거의 근처 왔는데 또 다음 날 떨어지고 그렇죠. 네. 예, 다 그 자리에서 사셔요. 개인 투자자님들이. 아, 예. 그래서 저는 지주사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의견을 항상 못 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번에 올라왔을 때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 전에 희망이 조금만 보이더만 아니 또 내려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주식을 안 하다가 네. 엊그저께 최하로 떨어졌을 때 24,000원에 네네네. 에코앤드림을 좀 매수를 했어요. 에코앤드림. 네. 그것도 100%를. 아, 네. 지금은 수익권인데 네네네. 24,000 밑으로 안 떨어지면은 네. 좀 더 보유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근데 주식을 원래 하시다가 안 하신 거예요? 예, 하다가 네. 손실 많이 보고 이제 주식 안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엊그저께 네. 뭐 그냥 폭락을 하길래 네네네네. 그때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근데 그 중에서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이 딱 눈에 띈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전고체고 앞으로 배터리가 네. 지금은 뭐 캐즘인가 뭔가 해가지고서 좀 힘들다 그러는데 네. 앞으로는 괜찮아 보인다는 뭐 여러 멘토들의 얘기를 듣고 네네. 과감하게 그냥 좀 질렀어요. 비중을 조금은 줄여볼까요? 글쎄요, 어느 정도나. 저는 비중 줄이면 거의 3분의 1 아니면 반 줄이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요? 네, 왜냐하면 지금 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반박할
논거가 없어요. 되게 잘 아시고 말 그대로 지금 그 특히나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안 좋게 보지만 저도 이제 안 좋은 건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에코앤드림을 움직임을 보려면 누굴 제일 먼저 봐야 되냐?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먼저 봐야 돼요. 예. 왜냐면 얘가 대장주니까. 예, 같이 켜놓고 보고 있어요. 맞아요.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올라갈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비중을 줄이자는 거예요. 왜냐면 수익을 봤으니까. 한 번 더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진짜 좀 잘 읽고 계신 게 우리나라 빼고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전체 중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그중에 프랑스는 좀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정부에서 지원금을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했는데 결국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기 때문에 걔가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방금 얘기해 드렸다시피 걔도 조금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비중 100%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는 선택은 아니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좀 무모하죠, 무모해. 아니, 무모한 건 아니고 그래도 수익은 보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선 비중 일단 50%로 줄이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아, 그러세요? 네, 수익을 내셨으니까 비중을 줄이고 얘가 만약에 또 24,000원 아니면 2만 원 초반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또 비중 100%가 아니고 그때는 비중 한 70%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예. 한 종목에 너무 비중 100%는 안 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어서 만약에 진짜 후루룩 떨어지기 시작하면 답도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중 100%를 한 번에는 안 실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번에는 결과가 좋았지만 계속 결과가 이렇게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다라는 걸 아마도 아실 거예요. 옛날에 주식을 해보셔서.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송원산업. 어떤 거요? 예, 송원산업. 송원산업. 예, 송원산업을 11,800원에 비중 20%입니다. 11,800원. 비중 20%. 예. 이거 혹시 뭐 뉴스 같은 거 보고 들어가셨어요? 아닙니다. 내가 이걸 계속 해가지고 돌 좀 막 버리고 따고 막 해서요. 그래 하다가 요번에 조금 물린 건데요. 그러시구나. 예. 이 종목은 좀 대응하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예, 맞아요. 그 매매가 많이 없는데. 예. 나는 조금 샀다가 좀 어리면 뭐 50주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 매매를 합니다. 원래 그렇게 매매를 좀 잘 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렇게 잘 하진 않았는데, 이게 그렇게 막 쉘이 올랐다 내렸다 그리 안 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을 선호해가 막 계속 막 조금씩 하고 그래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종목은 썩 좋아하지 않는 게 뭐냐면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평소에 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거래량이 그래도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거래 대금이 그래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물론 시가총액 자체가 2,700억밖에 안 돼서 거래량이 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송원산업이 그래도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출렁출렁 했던 거는 어쨌든 PCB 쪽 그러니까 화학제품 쪽에 좀 매기가 붙어가면서 중국 쪽에 뭐 이구안신이 뭐 정말 잘 된다라고 하면서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필두로 화학 쪽에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얘도.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장이 한번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얘가 다시 회복을 지금 못 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 회복을 했을 때 저는 이 종목은 다 그냥 팔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는 선생님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오죠. 이거는 단가가 지금 위쪽에서 물려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진 건 4월 달에 현재 트럼프의 관세,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서 얘가 같이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신가요? 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밑에 거래가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래가 붙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그냥 뭐 쭈루룩 이런 식으로 밀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밀렸잖아요. 밀리고 살짝 회복했다가 횡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밀리다가 횡보할 때는 거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면 요 거래를 이 주가를 올려놨던 요 세력 있죠, 요거.
요 거래. 예. 얘가 한 번 정도 더 붙어줄 때 이 종목은 위쪽으로 더 올라올 수 있어요. 13,000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평단가에 올까 안 올까는 별로 고민하실 건 아니고 이번에 13,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이 종목을 다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13,000원은 선생님 한번 오겠습니까? 예, 13,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고 오셨죠? 저희가 뭐 이번 주도 강연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자체는 현재 개별 종목 장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단봉으로 끝날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포트를 많이 조정하자라는 마지막 의견 남겨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달성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주책 콜콜콜 이민 멘토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